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임드,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인류는 이런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심해 같은 경우엔 0.001% 수준이라는 말도 있던데, 바다가 화성보다 낯설다는 말도 있고, 인류에게 바다가 그렇다면요, 지금은 당장 설명하기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이상한 일이 바다에서 생겼다고 해도 왠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말이죠. 마냥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야기는 일본 남부 지역 작은 어촌에 사는 친구 사토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사토시는 사는 곳이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눈만 뜨면 온통 눈앞에 보이는 곳이 바다잖아요. 게다가 낚시도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서 주말이면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친구 유키코랑 해서 마을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겼다네요. 물론 낚시 갈 땐 밤낚시는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이 커플이 낚시를 좋아하는 건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사연이 있던 그날도 둘이 낚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소와 좀 다른 건 낚시를 한 장소. 사토시랑 유키코는 둘이 늘 쭉 낚시를 해오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유키코가 뜬금없이요,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제 방으로 가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토시도 별 생각 없이 제 방으로 간 거죠. 그때 낚시하러 갔던 제 방은 마을에서 보면요, 사토시랑 유키코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걸어서 가기엔 너무 멀고 차로 가도 거리가 꽤 있는 곳이고, 밤이면 불빛도 없고 사람도 뜸해서요, 사토시랑 유키코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날은 유키코가 전날 꾼 꿈을 얘기하면서 감이 너무 좋으니까 그날은 아주 강하게 그쪽으로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꿈 얘기를 잠깐 하면 이래요. 어떤 남자가 제 방에서 낚시하던 유키코 쪽으로 다가오더니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사람만큼 커다란 물고기를 전해주면서 웃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을 것 같다면서, 그런 이유로 그날은 거리도 멀고 사람들도 뜸한 그 어두운 마을 입구 제 방으로 낚시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둘은 제 방 입구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낚시를 하려고 자리를 잡으면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래요. 바다도 잔잔하고 시원한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거기가 원래 빛이 없는 곳인데 그날은 달도 없어서 정말 어두웠다네요. 덕분에 밤하늘에 뜬 별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 둘은 그 아름다운 별들을 감상하면서 조용히 밤낚시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 방에는 사토시랑 유키코 둘뿐이고, 둘은 제 방 구조상 서로 거리를 좀 두고 거의 대각선으로 등을 주고 낚시를 했는데, 당시 거기가 워낙 조용해서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얘기해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다 들릴 정도였대요. 사토시는 그런 그림 같은 힐링 분위기에 기분이 좋아져서는 유키코 말처럼 감이 좋다면서 오늘 잡은 물고기로 회 떠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자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키코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기분이 좋았는지 평소 사토시가 술 얘기를 꺼내면 싫어하던 사람이 그땐 그러자면서 오늘 멋진 놈 하나 잡아서 친구들이랑 한잔 하자면서 오히려 더 들뜬 목소리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둘은 채비를 마치고 낚시를 시작. 정말 거짓말처럼 물고기들이 연달아 잡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미끼를 바늘에 끼우고 던지면 금방 물고기가 물고, 미끼를 바늘에 끼우고 던지면 금방 물고기가 또 물고, 사토시 말로는 미끼가 물에 떨어지기도 전에 물고기가 점프를 해서 무는 것 같더라고. 뻥이죠. 근데 그 정도로 그냥 던지는 족족히 물고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는 텐션도 오르고 들뜬 목소리로 오늘 완전 대박이라고, 유키코 말 듣고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유키코를 보면서 말을 건네는데요. 그런데 그때 유키코는 별 감흥이 없이요, 마치 영혼이 빠진 듯한 형식적인 말투로 하고 짧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좀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는 웃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말 빼고 다 하던 유키코였는데 말이죠.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어때요? 사토시는 속으로 자기만 잡히고 유키코는 안 잡히나 보다. 괜히 미안하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바로 그때 순간지가 쑥 하고 힘있게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챔질했는데 진짜 큰 월척이 물었는지 힘을 엄청 쓰면서 버티더래요. 그래서 사토시가 유키코한테 눈치 없이 이거 진짜 크다면서 이거 봐 하면서 흥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웃으면서 하이톤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다 좀 전 생각이 나서 아차 싶더라고. 눈치 좀 챙기자면서. 그렇게 속으로 자신한테 뭐라 그러고. 근데 유키코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좀 전처럼 그냥 짧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서 영혼 없는 말투로 짧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쨌든 그렇게 사토시가 올린 물고기 엄청나게 큰 참돔이었대요. 사토시가 낚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은 사이즈. 근데 그렇게 큰 참돔을 잡았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키코한테 자랑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물고기만 챙기고 다시 낚시를 했거든요. 그 뒤로는 뭐 사토시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낚시만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게 또 얄궂게 사토시만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기가 가진 미끼가 다 떨어졌던 거죠. 사토시는 한 10분 정도 어떻게 할까, 많이 잡았는데 그만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조용히 유키코한테 저 혹시 미끼 남는 것 좀 있냐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유키코가 사토시 쪽으로 돌면서 그때도 사토시를 쳐다도 보지 않고 더는 안 되겠다면서 자신이 낚시를 하던 자리를 정리도 하지 않고는 낚싯대만 들고 급하게 사토시 쪽으로 달려오더래요. 그리고 사토시에게 하는 말이 얼른 가자고. 그러면서 사토시를 급하게 끌더라는 거죠. 사토시는 유키코가 그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가자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서 유키코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키코가 다른 말은 없고요, 일단 빨리 가자면서 사토시를 좀 전보다 더 급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끌듯이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가 유키코 얼굴을 보니까요, 뭐 때문인지 얼굴이 겁에 질린 듯한 얼굴이고 울상이더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에 그땐 사토시도 끌려가다시피 자기 낚싯대만 손에 든 채로 차로 갔다 오래요. 짐들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챙겨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자친구 시민 상태가 더 걱정되고 우선이니까. 그리고 달리듯 뛰어서 제 방 입구에 있는 차까지 도착했을 때 유키코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서 사토시 어깨에 넘어 뒤쪽을 보더래요. 유키코가 그러니까 사토시도 뒤를 돌아보려고 했겠죠? 근데 유키코가 그런 사토시를 다시 잡고는 갑자기 차가 있는 곳으로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고 있는데 더 빨리 뛰라고 그러고 차에 들어가서 알려줄게 이러면서요. 차에 올라탄 뒤 유키코는 바로 차문을 걸어 잠근 뒤에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요, 사토시한테 아주 작게 말을 하더래요. 저거 보여? 우리가 낚시하던 곳. 사토시는 유키코 말에 좀 전까지 낚시하던 곳을 스쳐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그 자리에 크기는 좋게 4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몸에서 은은하게 푸른빛을 내는 실루엣은 사람처럼 생긴 뭔가가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제 방은요, 입구에서부터 차 한 대 겨우 지날 정도고요. 거기가 제 방 끝부분이라서 말이죠. 그쪽으로 가는 길은 사토시랑 유키코가 간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더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죠. 뭐 무섭기도 무섭고 저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토시가 멍하니 그걸 보고 있으니까 유키코가 아주 조용히 사토시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저거 진짜 이상한 거라고. 바다 위를 걸어서 왔다고. 근데 그때요, 사토시랑 유키코가 낚시하던 곳에서 서성이던 그거, 사토시랑 유키코를 발견했는지 차 쪽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건 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오는지 그 푸른 빛이 점점 밝아지고 커지기 시작하더래요. 둘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서 사토시는 바로 차를 몰아서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유키코가 사토시에게 하는 말이 처음 낚시할 때부터 바다 멀리에 빛나는 무언가가 작게 보였다는 거예요. 유키코는 그때 그걸 보면서 뭐 작은 어선이겠거니 했었고,
그때 사토시랑 유키코는 서로 등을 돌린 채로 낚시를 했으니 반대쪽 방향을 보고 있는 사토시는 그 빛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이 유키코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토시가 계속 낚시가 엄청 잘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기분 탓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조용히 그 빛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주 느린 속도지만 확실히 그건 유키코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때 유키코는 그게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사토시가 유키코한테 미끼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유키코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사토시를 끌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 사토시가 제게 한 말, 다음날 낮에 사토시랑 유키코는 그 두고 온 것들을 찾으러 낚시한 곳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잡았던 물고기들이며 장비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늑대인간이나 괴물 영화 보면 그 짐승 발자국 같은 거 나오죠. 낚시한 자리 주변 여기저기에 그런 엄청 큰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 그래요. 시멘트로 만든 단단한 제방 바닥에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서로 낚시를 좋아하고 즐기는 커플이라 엄청 부럽네요. 사연을 보는 내내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사연. 그건 그렇고, 아직도 인류는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런 바다에 이런 사연이 더해지니까 바다 정말 멋지면서도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푸른 빛을 내면서 바다에서 올라왔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발자국이 남았더라. 뭐였을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